이번 시간에는요, 브라우저의 동작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저번 시간에 웹 프로토콜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브라우저가 특정 문서를 리퀘스트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웹서버에서 해당 문서를 리스판스 해주죠. 리스판스 해주는데, 이때 이제 리스판스 할 적에 요청한 문서 실제적인 내용이 요 body 쪽에 실려 있습니다. 그죠? 요 body 쪽에 실려 있어요. 그러면 리스판스 된 결과를 브라우저가 수신했습니다. 그러면 이 body 쪽에 있는 이 HTML 문서를 로딩하고요. 다음에 파싱하고 페인팅이라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 세부 안에서는 여러 가지 또 스텝이 있긴 하지만 가장 큰 부분은 브라우저의 렌더링 엔진이라는 부분이 브라우저에 있는 렌더링 엔진이 로딩과 파싱과 페인팅이라는 이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 브라우저에 있는 이 문서 렌더링 엔진은요. 일단 한번 보게 되면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는 트라이던트라는 렌더링 엔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크롬 같은 경우는 웹킷, 사파리, 파이어폭스는 게코, 사파리는 웹킷, 오페라는 프레스토라는 우리 이런 렌더링 엔진이 있어요. 물론 이 크롬이라든가 이런 이제 웹킷이 오픈 소스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웹킷을 좀 더 이렇게 모디파이 하고요. 업그레이드하고 한 이런 그 웹킷 기반의 다른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엔진들이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기본 베이스는 웹킷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크롬 같은 경우 뭐 이런 웹킷 엔진을 기반으로 만들어져 뭐 비링크 같은 렌더링 엔진도 있고요.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 그 스마트폰 쪽에 있는 대부분의 브라우저는요, 이 웹킷이 오픈소스다 보니까 이 웹킷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는 우리 브라우저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요 익스플로러 말고요. 익스플로러 말고 여러분들 그 이제 윈도우즈 우리 그 10 이후부터 그죠? 10 이후부터 나왔던 건데 실제로 공식적으로 요 웹킷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는요. 공식적으로 이제 지원이 끝났습니다. 그 이유는 HTML5라는 웹 표준을 따르질 않아요. 익스플로러가. 그래서 웹 표준인 HTML5를 따르는 새로운 브라우저가 만들어졌는데 여러분들 익히 좀 익숙하실 겁니다. 이제는 엣지라는 브라우저가 있죠. 그것도 이제 트라이던트가 공식적으로는 이 엔진이 없어지고요. 웹킷 기반의 엔진으로 만들어져 있는 게 우리 엣지라는 브라우저. 윈도우 이제 11부터는 아예 익스플로러는 이제 없죠, 그죠? 그래서 엣지라는 브라우저, 엣지라는 브라우저 같은 경우도 이제 웹킷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어쨌거나 이런 여러 가지 브라우저에 있는 이 렌더링 엔진이 받은 문서에 대해서 로딩, 파싱, 페인팅이라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우리 이제 그 파싱 할 적에 이제 돔이라는 걸 만듭니다. 다큐먼트 오브젝트 모델이라 그래서요. 이 부분은 뭐냐면 우리 바디 쪽에 실려 있는 스트링으로 되어 있는 HTML 문서인데 이걸 메모리에 올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메모리에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모리에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객체가 생성이 됐다 그래요. 객체. 그래서 브라우저의 렌더링 엔진에 의해서 트리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파싱된 문서를 뭐라 그러냐면 돔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 돔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 돔 그럴스 쪽에 여러분들이 이게 뭔가 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 좀 감을 잡고 계셔야 돼요. 이 돔이라는 건데 바로 이제 이 바디 쪽에 실려서 온 HTML 문서를 이렇게 메모리에 올려줍니다. 메모리에 올리기는 올리는데 이렇게 트리 형태로 계층 구조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우리 그 문서 이걸 갖다 이제 돔이라고 합니다. 다큐먼트 오브젝트 모델이다 그래서 돔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메모리에 올라가게 되면 이게 객체가 생성되어 있는 거고요. 우리 객체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속성과 메소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뭐 P라는 객체, 뭐 div라는 객체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런 그 속성과 메소드가 있는데 이건 이제 정의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객체점 속성, 객체 메소드를 통해서 여기 있는 그 우리 속성과 메소드를 이용해서 여기 있는 그 우리 돔을 조작할 수 있어요. 돔을 다큐먼트 오브젝트 모델을 조작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이런
오브젝트화된 문서를 갖다가 접근해서 처리하는 거는 자바스크립트가 해줍니다. 브라우저에 내정되어 있는 우리 자바스크립트라는 우리 일종의 이제 컴파일러, 인터프리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것이 바로 이제 돔에 대해서 접근하면서 이제 어떤 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자, 물론 이 자바스크립트는 일종의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 뭐 데이터 타입, 연산자, 제어문, 반복문, 자,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자체에서 제공되는 내장된 각종 라이브러리들, 굉장히 풍부한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라이브러리들을 이용해서 뭔가 또 어떤 조작을 할 수도 있고요. 자바스크립트의 가장 핵심은 바로 이 돔을 조작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자바스크립트라는 게 이제 이 돔을 조작을 하게 되고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브라우저의 렌더링 엔진이 이 문서를 로딩하고 이제 파싱, 이제 해석이라는 작업을 하는데, 이때, 자, 로딩하면서, 이 돔이라는 걸 만든다라는 거죠. 도큐먼트 오브젝트 모델. 돔이라는 걸 만든다라는 거를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이걸 파싱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스타일리스트 같은 거 문서를 읽어오게 되는데, 이제 화면 배치와 관련된 내용들, 색상이라든가 이런 것들, 각종 정보들인데, 이거 스타일리스트의 부분도 우리 해석을 해서 결합을 해서 최종적으로 페인팅 해주게 됩니다. 자, 이런 작업들은 이제 브라우저의 렌더링 엔진이 해주게 돼요. 자, 렌더링 엔진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렌더링 엔진의 성능에 따라서 얼마나 빨리 이 바디 쪽에 실린 문서를 해석해서 화면에 보여주냐, 이것이 또 우리 렌더링 엔진의 우리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은 바로 이 브라우저의 렌더링 엔진이 돔을 만든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우리 추가적으로 스타일리스트를 갖다가 이제 해석을 해서 자, 그거와 이제 결합을 해서 이제 우리 이 문서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화면에 브라우저의 클라이언트 영역 쪽에 페인팅돼서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해석된 HTML이 이제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메모리 안에는 뭐 어떻게 돼요? 여기 브라우저의 메모리에는 이렇게 돔이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걸 머릿속에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되겠어요. 네, 자, 이게 바로 이제 이 브라우저가 이제 동작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브라우저의 이 렌더링 엔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이 자바스크립트가 이제 이렇게 해서 페인팅해서 화면에 보여지잖아요. 자, 이때 이 메모리 상에 있는 요 해석된 HTML, 파싱된 이제 HTML 문서의 이 속성과 매수를 통해서 이걸 조작을 하게 돼요. 조작을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리페인팅이 발생해서 다시 어떻게 돼요? 네, 수정된 우리 속성 메소드에 의해서 다시 화면에 수정된 내용이 보여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 이 자바스크립트에 의해서 여기 있는 각종 이제 우리 이걸 이제 엘리먼트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 있는 속성 메소드를 통해서 이걸 조작하게 되면 여기 자, 이것도 저희가 이제 그 자바스크립트 심정 내용 볼 쪽에 간단한 실습을 또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더 감이 잘 오실 겁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자,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게 자, 여기 HTML 문서를 돔을 만들어서 해석된 이제 우리 파싱된 HTML 문서가 최종 페인팅 돼서 화면에 나왔죠. 자, 자바스크립트가 어떻게 돼요? 자, 여기 있는 뭐죠? 이 돔에 있는 도큐먼트 오브젝트 모델이죠. 네, 여기 있는 거에 속성과 메소드를 조작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다시 리페인팅이 일어나서 화면에 자, 우리 변경된 내용이 다시 보여지게 됩니다. 자, 이때 어떻습니까? 이 통신을 타질 않죠? 네, 통신을 타질 않고 프론트엔드 단에서 이 돔을 조작해서 다시 리페인팅해서 화면에 보여지기 때문에 이걸 자바스크립트를 뭐라고요? 프론트엔드 다이나믹 웹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일일이 요청해서 리스판스에서 문서를 받은 거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프론트엔드 단에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통신도 타지 않고요.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리페인팅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자, 훨씬 사용자가 빠른 경험을 할 수 있겠죠?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프론트엔드 단에 있는 우리 자바스크립트 언어를 통해 이제 요 HTML 구조를 변경하는 거가 바로 이제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속도 면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자, 네, 일단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자바스크립트가 하는 역할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중에서 가장 핵심은 요 돔 조작이다 라는 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상돔이라는 건데요. 이제 리액트에서 정말 이제 가장 핵심적인 기능인데, 이 가상돔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상돔, 버추얼 돔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 이거는 뭐냐면 이 돔과 1대1로 매핑되는 또 다른 하나의 돔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이걸 가상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리액트의 이제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이제 가상돔이라는 건데, 자, 네, 요 가상돔이라는 건데요. 네, 우리 네. 자, 이게 이제 이 뷰 같은 경우도 이제 이 리액트에 있는 요 가상돔을 또 지원을 해서, 뷰 같은 경우는요, 앵귤러.js와 리액트의 이 장점을 같이 결합해선 앵귤러의 바인딩 기능, 그 다음에 리액트의 이 가상돔이라는 거, 이 두 가지 장점을 이용해서 이제 만든 게 뷰.js라는 게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뷰나 이제 리액트 같은 것들이 이제 가상돔이라는 걸 지원을 하는데요. 자, 이 돔과 1대1로 매핑되는 가상돔이라는 걸 만들어줍니다. 자, 이거를 이제 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이 프론트엔드 단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자바스크립트에 의해서 이제, 근데 자바스크립트를 어떻게 해야 돼요? 프레임워크 한 게 리액트라 그랬죠? 그래서 이런 이 돔에 대한 변화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페이스북에서 이거를 리액트를 처음 만들어준 이유가, 여러분 페이스북에서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어떻게 돼요? 채팅이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우리 계속해서 뭐 이미지라든가 어떤 문서들이 계속해서 올라오죠. 네, 계속해서 올라오게 됩니다. 자, 올라오게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일단 필요한 부분은 데이터는 서버로부터 받는데 대부분 이제 프론트엔드 단에서 우리 이 돔을 조작해서 자, 우리 리페인팅을 통해서 화면이 계속해서 바뀌게 되는데요. 자, 이거를 좀 더 빨리 처리하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뭐 조금 여러분들이 혹시 게임 같은 거 아니면 이미지 처리하는 거를 혹시 경험 있으신가 모르겠는데요. 자, 우리 네. 자, 우리 비디오 메모리에다가 요렇게 이제 그림을 그려요. 그리게 되면 요게 이제 우리 화면과 1대1로 매핑되는 메모리예요. 비디오 메모리라는 게 있습니다. 비디오 카드에 있는 메모리. 그러면 여기 이제 화면 쪽에 이제 이 부분이 이렇게 쭉 그려지면 나오게 됩니다. 자, 요 이미지가 나오게 되는데, 자, 근데 비디오 메모리에다 직접 이렇게 그리게 되면, 이게 이제 화면에, 이제 이게 다 그려질 적에 이게 빨리빨리 반영이 안 돼요. 이렇게 쭉 이제 그려지는 모양이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띵띵띵띵 하면서 이렇게 이미지가 나와요. 나오는데, 이거를 즉각적으로 이제 이 이미지가 보여지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방식하냐면 여기에다가 뭐냐면 이 메모리에다 일단 그려요. 메모리에다가 일단 그리고 이거를 비디오 메모리에다가 이렇게 전송해 줍니다. 전송해 주면 여기서 이렇게 바로 카피해 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 화면에 이렇게 이미지가 나오게 되는데 이걸 다른 말로 더블 버퍼링이라고 얘기해요. 더블 버퍼링. 그래서 화면에 이제 즉각적으로 이제 게임 같은 경우 화면이 계속해서 바뀌다 보니까 자, 이거를 이제 더블 버퍼링 혹은 뭐 트리플 버퍼링 막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빨리빨리 이미지가 보여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그런 기술들이 있는데요. 좀 이와 유사한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돔과 1대1로 매핑되는 가상돔이라는 걸 하나 만들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미지라는 엘리먼트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미지의 이제 속성을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바꿔요. 자, 근데 실제로는 이 가상돔은 리액트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리액트에서 이제 이 이미지에 대한 어떤 속성 메소드를 바꾼단 말이에요. 자, 바꾸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미지가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자, 이 돔에 우리 리얼 돔이다. 실제 돔에다가 반영을 해주는데 여기서 가상돔에서 여기서 속성 메소드를 변형하고 여기 있는 거를 여기다가 자, 바로 이렇게 반영시켜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리액트 쪽에서 이제 이 바뀐 부분만 실제 돔하고 비교해서 바뀐 부분만 바로 반영시켜 줘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리페인팅에 의해서 브라우저의 클라이언트 영역에 이 이미지의 체인지가 일어나게 됩니다. 원래 이렇게 되는 이미지인데 이미지가 뭐 팔을 이렇게 들었다라는 뭐 이런 식으로 자, 이제 이미지의 체인지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리액트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가상돔이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상돔. 자, 가상돔은 실제 돔. 자, 여러분들 브라우저의 렌더링 엔진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실제 돔과 1대1로 매핑되는 하나의 돔을 하나 더 만들어주고 실제 가상돔을 변경을 해서
자, 실제 바뀐 부분을 여기다가 그대로 적용을 해서 빨리 리페인팅이 일어나도록 해주게 하는 기술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리액트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도미다 라는 거고요. 가상도미다 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도미라는 거는 바로 브라우저 렌더링 엔진에서 리스판스에서 받은 HTML 문서의 오브젝트화된 문서다. 그래서 다큐먼트 오브젝트 모델이다 라는 거를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리액트 이제 프로그램 할 적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계속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체적인 흐름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어요. 지금까지 저희가 우리 브라우저의 동작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로딩, 파싱, 페인팅이라는 작업이 일어난다는 거와, 자, 이런 렌더링 엔진이 바디 쪽에 실린 HTML 문서를 오브젝트화 시켜주는데 이걸 돔이다 라는 거. 자, 그리고 자바스크립트가 바로 이제 이 돔을 조작한다 라는 거. 요것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앞으로 실습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이제 리액트를 하기 위한 우리 핵심 이제 개념들을 보고 있는데요. 자, 요 개념들 여러분 잘 기억을 하셔야지만, 리액트 이제 수업이 들어갔을 때 이런 용어들이 여러분들이 생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지금까지 브라우저의 동작 구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